저희는 만 3세, 4세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영국 런던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모차를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였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먼저 유모차 2대를 가지고 갔을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28인치 캐리어 2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28인치 캐리어 2개에 유모차 2대를 끌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아이들이 유모차를 안 타겠다고 하면은 캐리어 2개, 유모차 2대, 그리고 타지 않겠다는 아이까지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유모차를 한 대만 가지고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타지 않는 아이가 타겠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 비라도 내린다면 이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레인 커버를 씌워서 끌고 다닐 수야 있지만 이걸 끌고 다니는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에는 우비를 입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산을 써야 할 것인가. 근데 또 우산을 써야 한다면 유모차를 밀기 때문에 제가 유모차에 거치하는 우산 거치대까지 알아봤었거든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았고, 외건이나 뭐 쌍둥이 유모차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너무 커서 활동성에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유모차를 가지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이번 여행은 유모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보자라고 결론을 냈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아이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좀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행을 하면은 계획을 다 짜놓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언제서부턴가 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짜여진 일정을 다 마치지 못하면 이 여행을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여행을 할 때만큼은 이런 일정이나 뭐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하게 다녀오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이들의 컨디션에 맞추기로 그걸 최우선 삼아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활용을 했던 게 카페하고 또 런던의 펍이었고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면 펍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부부가 맥주 한 잔씩을 하면서 쉰다던가 아니면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쉬엄쉬엄 이렇게 쉬어가면서 즐겁게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하는 곳으로 가서 비행기 티켓하고 수화물 티켓을 발권을 받았습니다. 수화물 티켓을 짐에 부착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셀프 백드롭 카운터로 가면 짐을 직접 붙일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나 인천에서 런던까지는 1인당 붙이는 수화물이 23kg짜리 1개까지 허용이 됐고요. 저희는 28인치짜리 캐리어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무게를 대략적으로 측정했을 때는 23kg 언저리로 나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셀프 백드롭 카운터로 가서 이제 짐을 올렸는데, 막상 올려보니까 하나는 23kg이 나왔고 하나는 26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는가 아니면 짐을 정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옆에 계시던 직원분께서 오셔서 저희가 4명이서 붙이는 수화물이 2개인 것을 확인을 하시고 26kg짜리도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서 보내고 이제 출국 수속을 할 수가 있었고요. 출국 수속을 하러 출국 심사장 안으로 가는 것도 보니까 유아 동반 통로가 크게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별도의 대기 줄 없이 바로 출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면세점 안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사진에 보이는 유모차 카트인데요. 간단하게 아래쪽으로 짐을 실을 수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앉는 그 공간이 완전히 뒤로 젖혀져서 아이들이 누워서도 이동을 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면서는 아이들하고 함께 간식도 먹고 또 비행기도 구경도 하고, 보면 아이들이 잠깐씩 놀 수 있도록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블록으로 아기상어 미로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었고, 이곳 외에도 뽀로로를 테마로 만들어 놓은 놀이 공간도 있어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큰아이가 비행기 티켓하고 여권을 직접 보여드리는 거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큰아이한테는 여권하고 티켓을 직접 주었고요. 아이가 티켓하고 여권을 직접 이제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분들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응대를 해주셔서 기분 좋게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코노미 좌석을 앉았는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이들 발 앞쪽 공간은 충분했고요. 제 키가 163cm인데 저의 기준으로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좁다는 느낌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코노미 스마티움으로 업그레이드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1인당 20만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을 했었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이들 레그룸의 그 공간이 아이들 키에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신랑은 키가 175cm인데 저희 두 부부도 크게 불편할 것 같지가 않아서 업그레이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민했던 거는 저희가 좌석 배열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두 명 이렇게 앞뒤로 앉을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옆에 계신 다른 승객분들이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또는 아이가 밥을 먹는다거나 했을 때 혹시나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3명 통로를 건너뛰고 신랑 1명 이렇게 4명이서 일렬로 앉는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가운데 앉아서 양 옆에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통로를 지나서 바로 옆에 앉은 남편이 아이들 화장실 다녀오는 거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4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을 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혹시나 지루하거나 심심하다면은 또 떼를 부리거나 투정을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승객분들한테 또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색칠 공부, 그 다음에 스티커 놀이, 숨은 그림 찾기 그런 게 있었고, 평소에는 이 영상을 잘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아서 태블릿하고 휴대폰에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좀 볼만한 영상을 준비를 해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겪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색칠 공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색칠 공부를 하다가 색연필을 계속 밑으로 떨어뜨리더라고요. 근데 색연필을 계속 주워주기에는 공간이 충분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색연필을 주워주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차라리 숨은 그림 찾기나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는. 그리고 사진에 보면 지금 아이가 머리에 쓰고 있는 헤드폰이 있는데 이거는 아이들 청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설계된 어린이 전용 헤드폰입니다. 이거를 무선을 살까 유선을 살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무선을 택한 이유는 유선을 하게 되면 줄꼬임이나 활동에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었고요. 무선 제품으로 구입을 하기를 이제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내 모니터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없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전에 키즈밀 신청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 아이 앞에는 키즈밀이 아닌 성인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아이가 나온 키즈밀을 한 입 먹어보더니 엄마 너무 맛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 먹는 애인데 왜 이럴까 하고 한 입 먹어봤더니 너무 퍽퍽하고 수분기가 없어서 일단 식감부터가 저는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고 저희 아이는 잘 안 먹었고, 저는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알았는데 저는 양 옆에 앉은 아이들이 이제 밥이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저는 제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진짜 정신없게 챙겨줬거든요. 근데 신랑은 옆에 앉아서 웃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밥을 맛있게 먹는 거를 보고 좀 얄밉더라고요. 얄미웠는데 또 생각을 해보면 신랑이 힘쓰는 일도 많이 해줬고 또 아이들 화장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번거로운데 또 이런 부분은 잘 전담을 해줘서 기분 좋게 잘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키즈밀 관련된 내용인데
올 때 사진 같은데 보면 역시나 아이가 키즈밀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다고. 그래서 보면 과일하고 샐러드만 먹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비행기에서 자는 모습인데 복도 쪽에 앉은 작은 아이는 가운데 앉은 제 무릎을 베고 옆으로 누워서 잤어요. 다리를 쭉 펼 수는 없는데 약간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고 저한테 제 발을 베고 이렇게 자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에 앉았는데 등받이하고 벽 쪽 코너에 베개를 비스듬히 대고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큰아이 뒤쪽으로 보이는 이 상자가 비행기에서 어린이들한테 나눠주는 그 간식 상자예요. 간식 상자인데 이 안에는 음료수, 쿠키, 뭐 스트링 치즈, 빵 이런 게 들어있는데 아이가 기분이 좋았는지 초반에 이거 잘 먹지를 않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 잘 먹길래 아 그래 또 비행기 탔을 때 먹어보지 언제 이렇게 많이 먹어보겠냐 하고 제가 말리지를 않았어요. 맛있게 먹고 기분이 너무 좋아했어서. 근데 비행기를 타고 한 6시간 좀 지났을까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배가 아프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또 토를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는 이 토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토라는 거는 멀미를 할 때 주로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도 멀미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아이가 너무 급하게 이제 토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아이 앞쪽 좌석에 보니까 위생봉투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봉투를 바로 제가 대주어서 큰 문제 없이 깨끗하게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또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 앞쪽 좌석을 찾아봤는데 위생봉투가 없었고 그래서 다급해서 이제 통로 쪽에 앉은 아이 자리로 앞쪽을 살펴봤는데 거기에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석에다 실례를 하면 어떡하나 너무 다급해서 승무원분께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비행기 안에도 위생봉투가 따로 없다고 하셔서 비닐팩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더 이상은 아이가 토는 하지 않았고 저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장거리 비행을 하실 때에는 좌석에 위생봉투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4시간 30분의 비행을 마치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가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시간대였어요. 오후 시간대였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꿀잠을 자고 있을 시간대였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던 게 런던에 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너희들이 힘들 때 엄마 아빠가 다 안아줄 수가 없을 거다. 그래도 즐거운 여행이니까 우리 힘내서 씩씩하게 같이 다녀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어서 그런지 저희 큰아이는 잠도 이겨내고 씩씩하게 잘 따라와 주었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너무 졸리다고 안아달라고 해서 저희 남편이 목마를 태우고 입국 심사장까지 한 10분가량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꽤 많이 걸어야 이제 그 입국 심사장이 나오고요. 찾아가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워낙 안내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실 수 있을 거고요. 런던 히드로 공항은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자동 입국 심사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이를 동반한 경우는 대면으로 입국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때 공항에서 대면 입국 심사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히드로 공항 직원분께서 먼저 저희한테 다가오셔서 국적을 물어보셨고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여권을 보여드렸더니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대기 인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입국 심사를 받을 때는 저희 네 가족이 모두 함께 가서 진행을 했고 입국 심사 때 받았던 질문은 입국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서 묵을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고 금방 나왔고요. 그리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는데 이제 피곤했던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의자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고 신랑이 짐을 찾은 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짐은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소가 패딩턴에
있었는데 패딩턴까지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고 이동을 하기로 했었어요. 엘리자베스 라인이나 히드로 익스프레스 타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는 해당 표지판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공항에 오셔서 이 표시를 잘 보고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가 있는데, 이동 시간은 그래도 좀 걸리니까 그 부분은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클룩이라는 사이트에서 사진을 포왔는데요. 이렇게 X자 마크가 있는 것이 히드로 익스프레스입니다. 히드로 익스프레스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패딩턴 역까지만 운행을 하는 열차이고요. 터미널 2, 3을 기준으로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엘리자베스 라인을 이용한 이유는 제가 사전에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이용을 하려고 이제 알아봤을 때 성인 1인에 37,600원이었고 아이들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부부가 패딩턴까지 가는데 75,20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엘리자베스 라인의 경우는 역시 아이들은 무료이고, 그다음에 성인은 1인당 12.2파운드이기 때문에 원화로 환산을 할 경우에 성인 2명이 44,164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31,000원 정도 저렴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은 10분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면 3만원 정도는 세이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그냥 엘리자베스 라인을 이용을 했고요. 이게 엘리자베스 라인이고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넓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이 둘과 28인치 캐리어 2개를 들고 타도 불편함 없이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 그 히드로 공항에서 패딩턴까지 한 28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사용했던 튜브맵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걸 사용하시면 실시간으로 걸리는 시간도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엘리자베스 라인을 타고 이제 런던 패딩턴역에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숙소까지는 한 5분 그 정도 걸어가야 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피곤해해서 캐리어 위에 앉혀서 쉬고 또 끌고 하면서 숙소에 잘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는 캐리어를 끄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 패딩턴역에서 나와서 방향을 잘못 잡아서 그 옆에 계신 영국 여자분한테 길을 이제 여쭤봤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셔서 기분 좋은 여행의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차가 오지 않을 때 그냥 눈치껏 건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패딩턴역 주변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았고 차량 통행량도 많았는데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컨택리스 카드를 사용을 해서 지하철, 버스를 다 이용을 했는데요. 트래블 월렛에서 부부가 각각 체크카드 하나씩을 발급을 받았고, 저는 트래블 월렛 우리카드라는 신용카드, 그리고 신랑은 삼성 아이디 글로벌이라는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이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을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컨택리스 카드가 있으면 교통수단을 어렵지 않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동반한 경우라면 간편한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컨택리스 카드를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이걸로 지하철이든 버스든 이용을 하시면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행 때 현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100를 파운드로 환전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막상 재래시장에 갔더니 현금을 요구하는 곳이 있었지만 현금만 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도 같이 결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현금을 가지고 가서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컨택리스 카드가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되기 때문에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